자, 1119번부터 볼 텐데 기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오랜 기간에 걸친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기후라고 한다. 맞죠? 자, 오랜 기간의 별표. 자, 짧은 기간 동안 뭔가 온도가 변하고 하는 거 기후라고 하지 않고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뭐 기온이라든가 습도라든가 뭐 전반적인 빙하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를 기후라고 합니다. 기후 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아니죠. 네, 아닙니다. 자, 기후 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한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지구 내적 요인 또는 외적 요인 모두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뭐 화산 폭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자, 외적 요인은 뭐가 있나요? 뭐 지구 자체의 예를 들면 이렇게 기울기, 지구가 자전하는 요 기울기 자체가 변한다든지 뭐 이런 바깥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된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 다 외적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활동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테로 수천 년 단위의 기후를 알 수 있다. 이거 맞고요. 여기 수천 년으로 돼 있죠. 자, 기상 관측 자료를 통해서 수백 년 전의 기후를 알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맞고, 자, 과거 대기 성분 알 수 있다. 맞습니다. 빙하를 연구를 하면 그렇죠. 자, 빙하 안에 자, 빙하는 자, 눈이 내려서 대기 중에 있는 눈이 내려가지고 얘가 이제 얼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좀 이렇게 다져진 거죠. 땅에 다져진 건데 이 눈 속에 대기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빙하를 연구하면 과거의 대기 성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를 변화시키는 지구 내적 요인을 두 가지만 서술하라고 했는데요. 자, 뭐 굉장히 많지만 뭐 화산 폭발로 인한 대기 성분 변화가 있을 것이고, 뭐 지표, 반사율 변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율 같은 것들이 변화하는 거는 뭐 대륙 이동에 의한 것도 있고요. 뭐 빙하가 녹거나 얼면서 이런 반사율이 변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써주면 되고, 자, 그다음에 밑에 바로 보겠습니다. 1021번 기후변화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 자, 기온을 상승시키는 것만 고르라고 했습니다. 별표 상승시키는 거, 하강시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자, 일단은 산림 파괴로 광합성량이 감소를 하는 거는요. 어떻게 되나요? 광합성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대기 중에 CO2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CO2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화산재는 하늘을 덮어요. 하늘을 덮으니까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걸 막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기후를 하강시키는 원인이 된다. 화산재는. 자, 화산 폭발하면서 여기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니까 상승시키고, 자, 극지방의 빙하 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반사율이 감소합니다. 반사율이 감소한다는 건 뭐냐면,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대기 성분이 있고요. 자, 대기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튕겨 나가는 것도 있지만, 자, 지표에서 아예 튕겨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반사되는 양이 지금은 일반적으로 한 30%로 보고 있는데, 이 반사율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아예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반사율이 커지게 되면 들어오는 양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뭐냐면 빙하 면적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는 자, 튕겨 나가는 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쵸? 반사율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들어오는 인되는 양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에서 흡수되는 양이 인이라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사가 아니라 태양 에너지 전체 양 중에서 태양 에너지의 흡수량이 증가하게 된다. 당연히 상승하겠죠. 자, 그래서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온도는 어떻다?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빙하가 감소하면 온도는 상승한다. 자, 그래서 기억 디귿리을. 여기서 답 4번입니다. 요거 별표 치시고요.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1122번 세차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울기 방향이 완전히 변하는 걸 말하는 게 맞고요. 자, 뭐냐면 자, 지구가 자전하는 축을 자전축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됐다가 자,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세차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26,000년 정도 주기로 해서 이가 이게 반복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에 의해서 네, 기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외적 요인에 들어갑니다. 내적 원인 아니고 외적 요인이다. 그 다음에 화산 분출에 의한 기후 변화보다 빠르게 아닙니다. 화산 분출에 의한 것보다는 자, 요 외적 요인이 훨씬 더 느리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123번. 지구 기후 변화의 원인 두 가지를 나타낸 것이다. 빙하의 면적이 증가하면, 아까 얘기했죠? 빙하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반사하는 양이 증가하죠. 반사하는 양은 아예 나가는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이 줄어드니까, 네, 기온이 내려간다. 하강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공전 궤도의 모양이 원에 가까워지면 그랬습니다. 자, 북반구는 여름철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이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양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진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네,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찾아보면 자, 가을 때 기온이 하강한다. 빙하 면적이 증가하면 기온이 하강하는 게 맞고요. 나일 때 원 모양이 가까워지면 궤도가 자, 연교차는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나요? 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현재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있으면 약간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심률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심률이 꽤 큰 상황입니다. 현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궤도가 자, 찌그러진 원의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중심에서 벗어난 정도가 심하다 이 소리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가까이 왔을 때가 겨울입니다. 지금 세차 운동에 의해서 자전축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겨울이고요. 자, 멀리 갔을 때가 여름인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름일 때 좀 멀리 있으니까 조금 시원하고, 겨울일 때 어떻게 되나요? 가까이 있으니까 따뜻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네, 이심률이 큰 상황이고 연교차도 작은 어떤 상황입니다. 자, 이게 반대가 돼서 자, 이심률이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름이 가까워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일교차가 커지는 게 됩니다. 자, 알겠죠? 지금은 이심률이 크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기후변화에 이게 내적 요인에 해당되는 거는 네, 가만 그렇죠. 나는 이심률은 외적 요인입니다. 자, 이심률은 외적 요인, 자, 빙하 면적 증가, 반사율 이런 것들은 내적 요인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내적 요인은 가에 해당된다. 맞죠?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의 기후를 추정하는 데 이용하는 자료입니다. 빙하, 그 다음에 산호화서, 그 다음에 나이테. 가를 연구하면 대기 성분 알 수 있고요. 자, 가에서 요거의 성분이 높은 시기에, 자, 빙하는 뭐냐면 대기 속에 있던 대기 물질이 눈에 포함되어서 굳어진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얘가 높으려면 네, 온난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무거운 산소기 때문에. 자, 16산소보다 18산소가 더 무거운 산소입니다. 근데 무거운 산소가 자, 수증기에 포함이 돼서 어떻게 되나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온난해야지만 이 무거운 산소가 네,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빙하 또는 대기에 얘가 높으면 온난하다라는 표시예요. 자, 그래서 이거 조금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자, 18산소, 16산소의 비율입니다. 그죠? 네, 이게 이제 분자에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얘가 빙하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네, 빙하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많다라고 하면 온난했다라는 거를 뜻하고요. 해양 생물, 바다 생물이나 해수나 바다 생물에 많다라고 하면, 해양 생물에 많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바다에 많다라는 해양 생물이죠. 생물. 여기에 많다라고 하면, 이제 한랭했다. 기후가 추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거든요. 요거 두 개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지금 보니까 온난했던 시기잖아요. 그쵸? 빙하에 얘가 많았다는 거니까, 빙하 면적이, 온난했을 때는, 좁았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2번.
그리고 산호화석은 산출되는 지역이 과거에 따뜻한 바다 환경이었던 게 맞고요. 온난 다습한 지역은 나이테가 밀도가 낮고 간격이 넓다. 맞습니다. 자, 밀도가 낮다라는 다른 말로 하면 듬성듬성하다라고도 표현해 주시면 돼요. 듬성듬성하고 간격이 넓다. 그다음에 가는 다에 비해서 오래된 과거의 기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빙하코어로는 거의 뭐 한 수억 년 정도를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뭐 수천 년 정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 자, 그다음 1125번에 보면은 그림은 빙하코어를 분석해서 알아낸 과거 40만 년 동안의 지구 기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고 대기 중 CO2 농도까지 나타낸 겁니다. 자, 기온 편차가 지금 여기 점선이 현재 값이고요. 보니까 기온이 내려갔다가 낮았다가 현재보다 낮았다가 뭐 높았던 시점 여기 요렇게 몇 개 안 됩니다. 네, 다 거의 낮았던 시점으로 볼 수가 있네요. 대체로 과거 40만 년 동안은 한랭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대체로 낮았다. 자, 지구 기온이 높을 때 지금 보면은 CO2 농도가 같은 지점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O2 농도가 높았다. 맞고요. 자, 극지방의 지표 반사율이라고 해요. 극지방은 빙하를 얘기를 하겠죠. 빙하가 지표 반사율이라는 것은 빙하가 많았을 때 A가 더 작았다. 자, A 시기에는 지금 보니까 뭐예요? 온도가 올라갔을 때 A 시기가 온난했을 때고요. B 시기가 한랭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자, 지표 반사율은 당연히 B 시기가 더 많았겠죠. 그죠? 빙하의 면적이 한랭했을 때가 더 넓었을 것이다. 그래서 틀렸다. 자, 그리고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지구 기온은 뭐 될 것이다? 하강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CO2 농도가 증가하게 되니까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 읽었네. A 시기가 B보다 작은 게 맞죠. 작았을 것이다가 맞네요. 그죠? 이거 맞는 거다. 자, 그 4번이 틀렸고, 깊은 곳을 시추할수록 더 오래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누적 아래에서부터 쌓이니까. 그 답이 틀린 거는 4번. 자, 그 다음에 1026번을 볼 텐데, 1126번. 자,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지구 자전축 기울기 방향과 경사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여름이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태양 멀리 이렇게 돼 있는 게 겨울입니다. 자, 가까울 때 겨울이고, 여기 하나 더 그리면 여기가 여름이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요, 여기 겨울에 가까워지고 여름에 멀어지니까 여기는 일교차가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세요. 태양 쪽으로 이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죠. 여기가 여름이 맞습니다. 네, 여름이 맞고 지금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태양에 들어오는 고도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지금 23.5도일 때보다는 얘가 더 많이 기울어지니까 얘가 네, 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 태양에 들어오는 고도가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A는 여름인 게 맞고요. B일 때가 겨울인 게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름철 평균 기온은 언제가 더 높다? 네, 이건 지금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는 지금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높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교차는 네, 가가 나보다 크다. 맞죠? 그 답이 5번. 자, 그 다음에 1127번을 보면 그림 고생대 이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지금 보면 여기가 대체로 높았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중생대는 대부분 높았고요. 신생대는 이제 온난했다가 후기 때 여러 번 빙하기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신생대에 4번의 빙하기가 있었다. 맞고요. 자, 빙하 속 물 분자. 자, 빙하, 물 말고 해수가 아니라 빙하입니다. 자, 빙하의 요거의 농도는 자, 온난할 때 많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간빙기보다 빙하기 높았다가 아니라 간빙기가 더 높았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틀렸고. 자, 해양생물 화석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생물 화석에 얘가 높으려면 한랭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생대가 신생대 후기보다 높았던 게 아니고요. 신생대 후기가 더 높았던 거니까 틀렸게 되겠죠? 자,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온실기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임해수, 우리 외운 거 있죠, 그죠? 임해수오, 산화이질소. 산화이질소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아닌 것은 그냥 질소죠, 그죠? 질소는 우리 공기 중에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N2. 그죠? 요거는 아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129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모돼서 부피가 팽창, 열팽창이죠, 그죠? 상승하여, 자, 평균 기온이 상승해서 해수의 부피가 팽창하고 극지방의 빙하 면적이 감소한다. 그러면 해수면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지구온난화가 지구 환경 변화에 미친 영향을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자, 고산지대의 빙하가 감산해 녹는 거죠. 따뜻하니까 녹는 거고요. 자, 극지방의 빙하가 줄어드니까 뭐 북극곰 이야기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생물들이 서식처를 잃는다. 맞습니다. 각 지역의 기후가 변해서 식생이 변한다. 맞고요.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섬의 면적이 넓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죠.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자, 열팽창이라든가 아니면 빙하가 녹는 것에 의해서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섬의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기상이변이 증가한다. 맞죠? 틀린 거는 4번. 자,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의 대응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기기를 사용한다. 네, 효율이 높은 거 써야 되고요. 기후변화에 강한 농작물을 개발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신재생 에너지 개발해서 화석 연료 사용을 궁극적으로는 줄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약한 동물을 제거한다? 이거 말도 안 되죠. 네, 이거 아닙니다. 자, 기후변화의 협약에 참여한 나라에 온실기체 감축 의무를 부여한다. 네, 맞습니다. 자, 답은 4번. 자, 다음은 어떤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고요. 지구 온난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자연적인 원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인간 활동에 의해서 화석 연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등의 이가 온실기체입니다. 온실기체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자, 지구 온난화에 대한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사막화 아니고요. 자, 이 온실기체에는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자, 지나친 산림벌채나 가축 사육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답은 4번.